자, 질문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질,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어떤 운동을 해도 데드리프트, 스쿼트, 로우, 기립근 왼쪽만 과하게 긴장이 됩니다. 다음 날도 왼쪽 기립근만 경직되어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왼쪽만 당기는 느낌이 강합니다. 보상작용으로 왼쪽이 과긴장되는 걸 알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 높은 확률로 제 기능을 못해서 보상작용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보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떤 운동인데 요 세 가지죠. 그럼 다 기립근으로 가는 거니까 뭔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데드리프트는 뭐야?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해서 왼쪽 기립근이 과긴장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하지만, 그냥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만 가지고 유추를 해볼게요. 고관절 신전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고관절 신전에서 뭐가 기본적으로 대둔근이 딱 잡혀야 되는데 대둔근을 못 쓰면은 대둔근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기립근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둔근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시 대둔근은 반대쪽 패턴이기 때문에 왼쪽 기립근의 곽인장은 높은 확률로 오른쪽 대둔근에 대한 기능이 약화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대각선 패턴이거든요. 보통 걷거나 할 때는. 그래서 오른쪽 대둔근을 못 써서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왼쪽으로 썼을 확률이 높다. 근데 왼쪽 대둔근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스쿼트. 스쿼트도 역시 무릎을 사용하지만 지금 허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 데드리프트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벨로우든 뭐 시티드로우든 결국 이것도 힙힌지 고관절이 이건 좀 다르죠. 고관절이 뭐야? 굴곡된 상태에서 하잖아. 접힌 상태에서 로우를 하잖아요. 근데도 기립근을 쓴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랑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로우 같은 경우는 고관절 굴곡시킨 상태에서 당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겠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앉았을 때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골반 전방 경사는요. 허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전방 경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과한 전방 경사가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중립 포지션에 바르게 앉은 그 자세를 만드는 전방 경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할 때 고관절 앞쪽을 써야 돼요. 장요근이라든지 하복부라든지 얘를 써가지고 딱 얘를 잡아야 되는데 고관절과 함께 써서 가야 되는데 얘를 못 쓰고 허리를 꺾어서 기립근이나 요방형근을 과하게 써서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당기는데 견갑도 잘 안 들어가니까 얘를 역시 이제 보통 그 로우 같은 경우는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체를 앞뒤로 조금 굴곡 신전시켜서 당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아마 같이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드리프트 스쿼트랑 로우랑 조금 뉘앙스 틀리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오신 회원님이 계십니다. 근육 검사를 해보면은 근육 자체 힘은 잘 들어가는데 고관절 굴곡과 같은 동작으로 체크를 하면은 허벅지를 과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용은 잘 못 쓰는 거죠. 움직일 때 써야 하는 근육을 쓰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관절이 내외전되어 있으시고 발은 팔자로 외회전되어 있으셔서 서서 하는 동작을 할 때 허벅지에 과하게 힘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관절을 먼저 잡아야 발목도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발목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자, 요건 순서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고관절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발목입니다. 왜냐? 고관절을 여기서 잡는다는 거는 열린 사슬입니다. 즉, 누운 상태에서. 발을 안 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발목을 쓰는 상태는요. 닫힌 사슬, 즉,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열린 사슬에서는 발목을 안 보고 고관절만 보는 거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나 발을 본다는 거는요,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관절만 보든지 고관절하고 발목을 같이 보든지니까 요거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에.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관절이 움직일 때 튕기는 소리가 나지만 통증은 없으면 괜찮은가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자, 이거는요. 보통 이거를 막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면은 뭐 관절낭이 뭐 공기 기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그냥 궁금증 해결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입장에서는 결국 이겁니다. 관절이 다 제자리에서 제대로 움직이면 뭐예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난다. 통증도 없다. 이건데 관절이 뭐가 안 맞고 제대로 안 움직여. 나사가 몇 개 빠졌어. 그러면은 소리가 나거나 심하면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나진 않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은 통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소리 나는 정도는요, 부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통증까지는 잘 안 갑니다. 이것도 뭐 100%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운동하면서 소리는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과부하잖아. 뭔가 저항을 주고 뭔가 근육에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나중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뭐가 제자리에 안 맞다. 뭔가 근육들이 정상 작동 안 해서 관절이 뭔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사가 어디 빠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질문 볼게요. 자, 라운드 숄더가 심한 회원이 있대요. 랩, 풀 다운, 숄더 프레스 등 상체 운동할 때 어깨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보세요. 랩, 풀 다운하고 숄더 프레스의 어깨 충돌은 뭐예요? 이거는 같은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왜? 랩, 풀 다운은 수직 당기기고요. 숄더 프레스는 수직 밀기잖아. 엄연히 말하면은 수직에서 움직임은 동일하지만 쓰이는 근육은 사실상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다 충돌이 있다는 거는 두 개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거근도 타이트하여 월 슬라이드로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내서 좋아지셨는데 견갑을 체크해 봤을 때 견갑 쪽 견갑 거근에서 드드드드 갈리는 소리가 심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거 뭐야? 아까 위에 말했죠. 지금 견갑 견갑 쪽에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아직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나사가 빠졌고 아직은 견갑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정거근 운동을 했다고 했지만 정거근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고 해서 견갑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 왜? 견갑을 움직이는 근육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견갑골은 극상근, 소능형근, 소흉근, 대흉근 지금 견갑 주변 눌렀을 때 모두 통증이 엄청 심하대요. 그럼 뭐 했어요? 일단은 근육들이 굳은 겁니다. 과사용돼서 굳었을 수도 있고요. 작동이 너무 안 돼서 굳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은 근육들은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춘 거는 선생님이 월 슬라이드로 움직이는 먼저 만들어 좋아지셨는데라고 했지만 안 좋아 여전히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 아시겠죠? 그 월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속근육들, 로컬 근육들 운동을 시킬 때 정말 진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정거근 운, 정거근 운동을 딱 시켜. 정거근 동작이 예뻐. 이 말이 뭐다? 눈으로 보기에 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 생각하면은, 아, 정거근이 제대로 작동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판단 절대로 못 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겉근육들이 있죠. 글로벌 머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잘 못 쓰면은 이 불균형이 눈에 띕니다. 근데 뭐 장요근, 중둔근, 고관절, 외배전근, 뭐 견갑하근 이런 애들은요 티가 안 나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눈으로 판단하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지금 정거근도 여전히 못 쓸 확률이 매우 높고 지금 목표는 지금 확실합니다. 어쨌든 견갑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견갑 움직임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견갑 움직임이 뭐가 있어요? 견갑 주변의 근육이 다 정상 작동돼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건 정거근이지만 정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상방회전을 치면은 상부 승모근도 있고 하부 승모근도 있죠. 지금은 상방회전, 하방회전 전부 다니까. 하방회전은 뭐예요? 견갑거근도 있고 소형근도 있고 능형근도 있잖아. 이게 다 작동 제대로 다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물론 여기서 확장돼서 보면은 뭐 골반이라든지 코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전체를 보는 관점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아예 벙집니다. 너무 많아.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방향을 아예 못 잡으시기 때문에 얘들을 다 보세요.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질문 볼게요. 자, 등 근육 운동 동작. CT 드로우를 좁은 그립으로 실시하였더니 왼쪽 상부 승모근이 과사용된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왼쪽 광배근이 더 잘 들어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느낌적인 느낌, 이거 지금 너무 막연해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상부 승모근이 과사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견갑이 어떻게 됩니까? 거상. 으쓱돼야 되잖아. 근데 견갑이 거상돼 으쓱되면은 왼쪽 광배근에 힘이 더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지. 왜냐? 광배근이 과사형이라 표현할게요. 굳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광배근은 뭐예요? 지금 견갑이 내려가야 되잖아. 견갑이 하강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두 개 다 잘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견갑의 움직임도 좀 보시고 보통 근육이 수축되면은 근육을 촉진을 해보면 느껴지나 수축되면 빡 들어가잖아. 촉진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근육들이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굳이 지금 CT 드로우를 좁은 그립으로 하늘 했을 때의 목적은 뭐예요? 보통 견갑 사이를 세게 모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그립으로 당겼을 때는 능형근, 중하부 승모근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두 개 다 안 맞아요. 광배근이 과사용되는 것도 사실 조금 안 맞고요. 상부 승모근이 과사용된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견갑이 후인으로 빡 모이게 하려고 일부러 손을 좁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모로 지금 다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하부 승모근이 수축이 잘 되는지, 견갑의 후인이 잘 일어나는지, 어깨의 후면 삼각근으로 세진 않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해 보시고 상부 승모근이 과장되면은 후인을 못 한 겁니다. 보통 후인을 못 하면요. 후인을 못 하는데 후인을 끝까지 가져가면은 들립니다. 견갑이 들리는 그 구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체크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 질문이 굉장히 긴데 한 천천히 봅시다.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 4월부터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걸을 때는 무릎 통증이 없고 스쿼트나 런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고 그리고 스쿼트 런지죠.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측면부가 오를 때 앉았다 일어설 때니까 뭐야? 지금 무릎이 펴질 때죠. 무릎 측면부가 날카롭게 찌릿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측면만 아프다가 이제는 슬개근과 앞쪽까지 넓게 통증이 생겨서 검사를 해봤는데 MRI상 문제는 내측 반월판이 약간 손상 정도니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거는 자 항상 보셔야 되는 게 MRI상 문제가 없다는 거는 뭐를 확신시키는 거라 보시면 되냐면요. 근육의 문제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대놓고 말한 거야. 오래전부터 통증 있는 쪽 고관절은 다리를 들어 외전시킬 때 항상 소리가 납니다. 그런 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제가 아까 소리 나는 건 뭐다? 관절이 뭔가 제자리에 안 있는 거야. 덜렁덜렁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편한 느낌이 든다는 거는 빠졌다가 제자리로 들어올 때 보통 소리가 납니다. 고관절이. 그래서 편하다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통증 있는 독 중둔근이 반대쪽에 비해 약한 듯 합니다. 힘이 덜 들어오고 허벅지 쪽으로 약하지. 고관절 주변이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고관절이 덜렁거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강근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피로해집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지금? 고관절을 못 쓰니까 무릎이나 무릎 아래쪽으로 보상작용 넘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맨몸만으로도 스쿼트나 런지 동작 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관절을 못 쓰고
고관절을 못 쓰니까 고관절에 대한 보상적인 무릎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무릎에 데미지가 엄청 누적이 됐으니까 지금은 스쿼트 런지 할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쿼트 런지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이드 킥과 같은 운동으로 중둔근 능력을 기르려 하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사이드 킥이랑 중둔근 능력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좀, 자, 이거 조금 가져갑시다. 자, 보세요. 근비대 운동. 그러니까 이제 헬스 운동하고요. 근육이, 아니, 자, 이렇게 쓸게요. 근육이 커지는 운동하고요. 그, 근육이 기능이 좋아지는 운동은요, 다릅니다. 이거를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또 혼동을 엄청 합니다. 나 중둔근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중둔근 크게 만들어야지 삔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사이드 킥 한 10,000번 차보세요. 중둔근 기능 좋아지느냐? 안 좋아집니다. 왜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는 운동이라는 거에서 아셔야 되는 그럼 근육의 기능이 뭔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중둔근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중둔근 기능이 뭐지? 요거부터 확인해야죠. 중둔근 뭐야? 중둔근이 다리 옆으로 벌리는 거야? 우리 깨처럼 옆으로 걸어 다닙니까, 사람이? 중둔근은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중둔근은 한 다리로 딱 서 있을 때, 걸을 때, 요런 상황에서 좌우 혹은 회전해서 안 넘어지도록 버티는 거야. 버텨야 앞뒤로 가잖아. 발 디딜 때마다 고관절이 옆으로 깨딱깨딱 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못 걸을 거잖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킥은 원래 중둔근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중둔근의 근육은요, 서 있을 때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즉, 닫힌 사슬로 써야지 열린 사슬로 100만 개 해도 닫힌 사슬 안 쓰입니다. 왜냐? 중둔근이 쓰이는 전제 조건 자체가 발을 함께 쓰잖아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완전히 틀렸다. 근데 요거를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력은 활성화 운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요근 활성화도 여기서 어떤 맥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뭐예요? 선생님이 고관절이 불안정하죠? 고관절이 덜렁덜렁 하단 말이야. 그럼 고관절을 딱 잡아줘야 돼. 나사를 딱 쪼아서 탁 박히게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 근육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근육들 중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인 거지. 장요근 하나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원 치료로 충격파 2번과 한의원 침치를 받고 있는데 괜찮다가도 호전이 없으면 당연히 호전이 없지. 당연히 호전이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겠어요? 지금은 지금 일단은 이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지금 어느 쪽이랬죠? 지금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 얘기를 하셨나? 왼쪽 오른쪽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한쪽의 고관절이 불안정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작용으로 무릎이 과사용되는 거야. 과사용돼서 못 버티다가 지금 무릎에 데미지가 엄청 쌓인 상황이니까 고관절이 불안정한 게 원인이고 무릎이 과사용돼서 데미지가 먹은 게 결과잖아. 그럼 빨리 고관절 딱 잡아줘서 내가 스쿼트나 런지 동작을 할 때 무릎에 힘이 과하게 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목표인데 충격파 어디다 했겠어? 무릎에다 했겠지. 침치를 어디 맞았겠어? 무릎에다가 했겠지. 고관절이 덜렁덜렁한데 무릎에 백날 해도 고관절이 불안정하면 다시 아프단 말이야. 뭐 충격파든 주사든 시술이든 수술해도 안 낫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무릎 수술해도 안 낫는다니까. 왜 안 나? 고관절이 불안정해서 무릎이 지금 고관절이 덜렁덜렁 거려서 무릎이 과사용됐는데 과사용된 데만 백날 천날 해도 절대 안 낫지. 충격파 여러 번이 아니고요. 제가 100번 맞아도 안 낫습니다. 그리고 충격파 자체가 데미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여러 번 맞으면은 그게 데미지로 가요. 그럼 무릎 너덜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럼 뭐 합니까? 안 되네요. 이제 무릎 수술합시다. 이래 갑니다. 인공관절 합시다 합니다. 그럼 인공관절 끼우면 낫겠어요? 인공관절 해가지고 마탱이 간 사람 제가 진짜 수두로 빽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무릎을 보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고관절 덜렁덜렁한 걸 잡아줘야 돼요. 이게 먼저고, 근데 지금은 맨몸으로 스쿼트 런지하고 계단 오를 때 아플 정도니까 무릎 자체도 지금 엄청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지지는 당분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 말은 걷는 것도 최소화해야 돼요. 이거, 무릎 좋아야지. 걷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뭐야? 자, 무릎 개박살 내야지. 똑같은 겁니다. 이미 지금 내 체중을 지지 못할 정도로 데미지가 너무 약해졌잖아.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고관절 모든 방향에서 고관절 잡아주고 일단은 무릎 같은 경우는 냉찜질 같은 거 해가지고 최대한 데미지 줄이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무릎, 고관절, 발목 같이 쓰는 동작에 있어서 무릎 과사용 패턴을 이제 고관절만 쓸 수 있는 패턴으로 또 고쳐야 되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요거는요. 충격파 절대 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무릎 수술시킵니다. 인공관절 딱 수술시키고 이제 잠수 탑니다. 병원에서. 자, 그 다음입니다. 오, 그 다음도 질문이 되게 긴데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무지외환증이에요. 양쪽 다 오른쪽이 더 심하대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시 20분만 걸어도 오른쪽 허리와 목 통증이 있대요.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 한의원을 다니시는데 발 허리에 염증이 있다고. 제가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염증은요. 제가 솔직히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은 또 지금 개떼같이 물어뜯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염증은요. 적어도 이 근골격계 진단에서는요, 진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상근 건염, 석회성 건염, 이두근 건염하면 무슨 진단 같죠? 그 아프면 그냥 염증이에요. 이 말은 그냥 개나 소나 합니다. 맞잖아. 발바닥 아파. 발바닥 염증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프면 거기에 염증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병원의 진단 체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지. 그걸 누가 몰라. 허리에 통증이 있으니까 허리 염증인데 이만한 거니까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전에는 스쿼트, 원레그 데드리프트 등 다 대퇴사두만 쓰였는데 장요근 기능 회복시키고 나서는 둔근과 중둔근 사용을 인지하십니다.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능 테스트를 했는데 복직근, 복사근, 중둔근, 내전근도 다 개선되었는데 자, 햄스트링, 대둔근, 요방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눈에 띄는 개선이 없어 발에서 문제일까 싶어 2주 전부터 수면 시에는 무지 외반증 교정기를 사용하고 수업 시에는 테이핑하고 수업 진행 중입니다. 자, 봅시다. 무지 외반증 같은 경우는요. 심한 분들은요. 어쨌든 발의 기능이 완전히 고장난 게 뭐예요? 구조적인 문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발의 기능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말은 무조건 뭐다? 고관절 기능이 고장난 겁니다. 고관절 기능이 멀쩡한데 발이 이렇게 고장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 고장난 사람은 고관절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기능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지금 선생님이 둥근 중둔근 이런 걸 조금 했어요. 그래서 복직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이 됐는데 햄스트링하고 대둔근 요방형은 아직 그대로니까 지금 선생님이 보세요. 둥근, 중둔근, 복직근, 복상근 내전근 이런 거 다 좋아지게 만들었잖아. 그것처럼 얘들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근육만 봤을 때 이게 하나하나 잡히는 느낌이 좀 덜할 경우에는 이 관절의 기능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봤을 때는 중둔근하고 내전근하고 요런 애들을 좀 잡았으면은 나름 고관절 자체를 조금 잡긴 잡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골반이 안 잡힌 겁니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관절을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일단 외회전, 내회전, 내전, 외전, 굴곡, 신전 요런 애들을 말한 거고요. 골반을 잡는다는 의미 자체는요. 전방경사나 후방경사 요런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조금 나오고 사실은 지금 이런 환자 수준 요거만 가도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측골이죠. 측골. 보통 뭐라 하죠? 제가 잘 안 쓰는 용어. 업슬립, 다운슬립이라네요. 요런 움직임. 골반 전체 움직임. 왜냐? 이런 애들이 영향을 주는 게 요방형근하고 결국 그 햄스트링이거든요. 근데 내외전, 외전 이런 거는 뭐야? 얘들은 뭐야? 장요근, 중둔근, 그다음에 회전이니까 외회전근, 내전근 요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방경사, 후방경사도 결국에서 대둔근이니까 골반 전체 움직임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보세요. 근육 하나만 해서 내가 다 잘 세팅을 잘하면은 괜찮은데 좀 막혀서 질문을 하신 거니까
골반의 움직임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잡아야 이런 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이미 고관절은 잘 잡으셨기 때문에 골반 움직임을 잡으려고 하면은 잡힐 거야. 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관절 먼저 잡고 골반 잡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잘 하셨다. 자, 이제 보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하체 운동을 하는데 운동 후에 오른쪽 다리의 내측인데 여기 오른쪽 다리의 내측, 다리의 내측인데가 무릎 내측인데 말씀하시는 거겠죠? 통증이 생기는데 며칠 후면 나왔다가 다시 하체 운동에 통증이 반복됩니다. 오른쪽 고관절에서 대퇴골두가 좀 노는 느낌이 났었는데 덜렁덜렁한 거죠. 이상근이 너무 타이트해서 풀고 장요근도 풀려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통증이 10에서 2, 3으로 줄었어요. 오, 많이 줄었죠. 잘하셨죠? 그래서 대퇴골두 노는 것도 잡혔어. 오, 이것도 잘했어. 아직은 통증이 반복된대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 오른쪽 다리 내측인대가 이제 무릎 내측인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무릎 내측인대니까 지금 뭔가 고관절이 잘 안 잡혀서 보상작용으로 무릎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관절을 좀 잡았죠. 고관절을 나름 지금 뭐 대퇴골도 노는 느낌도 잡았고 이렇게 다 잡았는데 무릎이 아직 아프다는 것은요. 여기서는 뭐야? 별로 안 심한 사람은요. 고관절 잡으면요. 무릎은 알아서 뾰로롱 낫지만 아직은 고관절 잡은 게 무릎의 데미지까지는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하체 운동 시 무릎 통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체 운동이 어떤 움직임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그 하체 운동은 아직 제대로 안 잡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하체 운동이 아닐 거란 말이야. 분명히 무릎 통증이 없는 동작이 있을 거고 있는 동작이 있을 거니까 어떤 동작에서의 무릎 통증이 있는지를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릎 내측 통증이라는 말은 무릎 내측의 과사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노는 느낌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고관절이 회전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회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외회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회전, 외회전되어 있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내회전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한쪽으로 힘이 풀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런지로 칩시다. 런지 할 때 무릎 안쪽이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무릎이 바깥쪽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런지를 하는데 누구는 안쪽이 아파. 누구는 바깥쪽이 아파. 그 말은 뭐예요? 누구는 뭔가 무릎을 안쪽으로 과사용하는 패턴으로 내 다리를 쓴다는 거고, 누구는 무릎을 바깥쪽으로 하는 과사용의 패턴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그 무릎을 정면으로 해서 내려가면은 안쪽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도 들어가지 않고 사실 정면으로만 가야 되잖아. 근데 안쪽 바깥쪽으로 갔다는 말은 결국 이게 뭐예요? 회전이 틀어진 거야. 회전이 중심화가 안 된 거야. 뭔가 한쪽으로 내외전 됐다든지 한쪽으로 외외전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잡아야 되냐면 그 아픈 동작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워서 이렇게 잡혀도 서서 체중 지지한 상태에서 또 얘가 못 받아주면은 회전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동작에서의 회전이 제대로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퇴근이 노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노는 것이 잡혔다는 이 잡혔다가 덜 잡힌 거야. 운동할 때 안 잡히면 그래도 빠지는 거지. 아시겠죠? 이 잡히는 게 덜 잡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